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정책 토론회를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정책 토론회가 시적절한 시기에 개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적절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 회원들의 기대가 되기보다는 지금 많은 회원들의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는 것이 특히 필수 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분들이 이게 이제 통과되면 더 안정적인 진료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겠다는 이런 기대가 아니라 상당히 우려하고 이런 법이 통과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의대 정원 문제로 시끄러운 것도 필수 의료가 붕괴되었기 때문이고 필수 의료에 대한 잘못된 처방 때문에 국가적인 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수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인데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안정적인 진료 환경에 있어서 의사와 국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동안 일부 잘못된 환자단체나 일부 잘못된 정치인들이 마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환자와 의사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느냐 또 갈등을 유발하고 갈라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분들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확보되어야지 국민들의 건강권도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 분야에 있어서 안정적인 진료 환경은 정말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디 이번에도 자꾸 잘못된 사람들은 의사와 환자의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갈등을 조장하는 일부 학자들이나 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 잘못 제정됐다면 필수 의료는 더욱 붕괴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이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에 의료 분쟁 조정법이 2011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의료계 대표로서 벌써 13년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의료분쟁 중재원이 2011년에 설립되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의료사고 특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합리적인 의료분쟁 조정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교통사고 특례법에 차관해서 법안 초안을 만들어서 여러 국회의원님들한테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부탁을 했었는데 의료계의 일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13년이라는 세월이 오늘 오다 보니까 흘렀더라고요. 13년 동안에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정이 못 되고 있는데 이번에 그렇게 제가 2011년도에는 제가 의료계에 반대하는 사람 많았지만 의료사고 특례법 해야 된다고 굉장히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러한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공감대는 있는데 정작 만들어지는 법이 너무나 우려스러워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진료하는 의사는 저는 소방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을 끄는 소방관이다. 우리가 소방관이 지나고 나면 좀 아쉬울 수가 있죠. 1층부터 꺼야 되는데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서 2층부터 끄다가 조금 더 많은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본다면 누가 소방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사도 기본적으로는 환자를 위하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처벌하고 범죄자의 인식으로 보는 자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합리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은 저는 우리 사회에 아주 좋은 모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980년도에 기억을 해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 피해자가 길거리에 차를 세워놓고 극렬하게 다툼을 하는 광경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말이 미국 같은 데는 그냥 굿바이하고 헤어진다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가해자 피해자가 있는데 굿바이 하면서 웃으면서 헤어지지?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가해자 피해자들이 굿바이 하면서 헤어집니다. 1년에 수천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의료가 있는 곳에는 의료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고 운전하고 교통이 있는 곳에는 교통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교통사고 수천 명 사망자들은 대부분 과실이잖아요. 뭐 음주라든지 과속이라든지. 하지만 가해자 피해자들이 그렇게 극렬하게 대립하지 않거든요. 왜? 합리적인 가해자 피해자를 해결할 수 있는 교통사고 특례법이 합리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됐기 때문입니다. 저도 우리는 교통사고의 사례를 봤을 때 운전사를 가혹하게 처벌하면 국민들의 생명이 더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사회적인 공익이 더 해치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생업상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너무 가혹하게 처벌했을 때 사회적인 어떤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 사람들이 또 처벌이 너무 되면은 그 사람도 국민이니까 가정이 불안정해지고 파산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조화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운전하는 운전수만큼의 그런 보호는 환자를 수술하거나 치료하는 의사도 저는 사회적으로 받는 것이 국민이나 환자한테 다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통사고 운전사한테는 너무 가혹한 처벌을 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거기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처리법에 특례법에 예를 들어서 내가 박아가지고 상대방이 뭐 계속 정형외과에 들어누워서 뭐 한 달 들어누워 있다고 해서 우리가 형사적으로 경찰서에 소환은 되지 않죠. 왜?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 거기 만약에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된다면 병원에 그냥 경미하게 다쳐서 들어누워서 합의 안 보면 또 내가 운전사가 형사처벌되면 사실상 무용한 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추진되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반의사 불벌죄를 넣어놨던데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환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경찰서 갈 일 없습니다. 그런데 반의사 불벌죄면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고소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랑 똑같은 상황으로 환자들은 의사를 처벌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환자의 그 처벌 의사를 철회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교통사고가 접촉사고가 났을 때 내가 가해자가 됐을 때 합의 안 하면 형사처벌된다 하면은 사실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필요가 없겠죠. 뭐 거기다가 뭐 의사 사과법까지 막 이런 것까지 더 첨가를 시키니까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정말 안정적인 진료 환경은 필수 의료를 위해서 필수적이고, 그것은 국민들이 정말 이해관계가 전혀 다르지 않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일부 정치인들, 갈라치기 하는 환자 단체 대표들, 좌파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제발 좀 축출됐으면 좋겠고, 이런 시기에 정말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의료 분쟁 조정 제도가 2011년도에 출범됐지만 13년째 전혀 정착이 못 되고 있습니다. 불신을 받는 제도는 오히려 의사들과 국민들의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알고, 오늘 아무쪼록 공청회에서 좋은 안이 좀 도출이 되고 이 사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서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국민과 의사들이 조율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같은 부분인데 일부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선동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홍보가 돼서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만들어져서 의사분들도 안정적인 직업 환경이 만들어지고 환자분들의 건강권도 필수 의료도 살아나서 더욱더 안정적인 진료를 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공청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국 부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전진숙 의원님께서는 광주광역시